그래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양식이 이제 지역별로 시장 흐름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요 파일로도 다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 보는 4개 지표, 그 다음에 공급량을 보는 지표, 그 다음에 수요를 보는 지표, 단기 수요, 중장기 수요를 보는 지표들 요렇게 다 이제 파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힘들어서 대입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딱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직접 대입해 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직접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또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거의 뭐 밥상 다 차려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스터디 참여하셔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해보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아무리 제가 운전을 좋은 이론을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먼저 잡아봐야 실력이 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잘 알려드려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세 흐름, 그다음 소득 대비 집값, 전세 대비 매매가, 그다음에 도시별 비교, 이런 게 있다. 자, 일단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세 흐름을 보려면 요렇게 이제 부동산 지인에 와서 지금 시장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도 되고요. 리치고에 와서 봐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볼 땐 또 리치고를 좀 또 많이 봐요. 그러니까 리치고에 와서 시황 분석에 들어와서,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시군구별로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거 아닙니다. 시도별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서울로 와서 이제 시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을 봐야 되는데, 서울이 이제 최근에 4월달 이제 하락에서 상승 전환되었다. 5월달도 상승 전환되었고, 전세가 먼저 상승 전환되었고, 매매가 그 다음 상승 전환되고 있다. 이게 1년치죠. 이거를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데, 사실 한 3년치를 보면 어느 정도 빠진 것 같고, 5년치도 봐도 이제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전체를 보면 사실 이 구간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보이죠. 예. 일단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지만 엄청 많이 조정받은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딱 봐도. 예. 그래서 일단 시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자, 리치고에서는 조금 좋은 게 이렇게 저평가 지수가 여기서 바로 대입을 바로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세가율을 보거든요. 전세가율은 한 10년치 정도 보면서, 전세가율이 이게 높다라는 거는 매매가가 낮거나 전세가가 높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조금 저평가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거는 이제 매매가가 높거나 전세가가 낮은 건데, 결국에는 매매가가 높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이제 시세 흐름까지 보면 시세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시세 흐름 체크 있죠. 그래서 리치고에서는 여기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전세 대비 저평가를 보시면 되고, 나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싶다 하면 전세 가율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것 중에서 시도별 데이터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전세 값을 적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이거를 압축시켜 놨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이게 시장 강도라든지 이런 걸 다 거래량이나 이런 걸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 전세 정도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전세 평균을 여기 적어줍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세 평균은 59.2, 그래서 59.2를 적고, 현재 전세가율은 50.1이지 않습니까? 50.1. 자, 자, 여기, 자, 여기가 키가, 자, 이렇게 되지. 자, 여기 보면 50.1이 현재 전세가율, 이게 평균 전세가율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전세가율과 현재 전세가율을 집어넣으면 몇 퍼센트 정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래서 고평가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고평가 상태다 이래 나온 거고, 리치고만 봐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보면 많이 고평가고, 한 5년 정도 봤을 때는 한 12% 정도 고평가. 근데 저는 이제 리치고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평균을 보고 이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이래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한 5년 정도, 6년 정도, 5년 정도 했을 때 12% 고평가니까 제가 여기 15% 이거랑 조금 비슷하네요. 자, 어쨌든 전세 대비 저평가 고평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득 대비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 대비 고평가 저평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대비 고평가 저평가를 보려면 요것도 이제 리치고의 거를 참고합니다. 리치고 여기 부동산 지인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게 보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치고에 와서 신도시는 10년, 기존 구도시는 15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적어요. 15년 평균 18.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연봉을 1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사야지,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 동안 돈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하나씩 여기 보시면 이제 18 이렇게 평균 값을 적어주면 되고, 고점 저점 값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미리. 현재 값도 다 적어놨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얼마냐? 현재는 22.1이다. 그래서 현재 22.1. 그러면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현재 서울은 23% 정도 고평가다. 전세 대비 집값은, 매매가는 이제 15% 정도 고평가고, 소득 대비 집값은 22% 정도 고평가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내가 부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왜 서울을 봐야 되냐? 대구 투자하고 싶은데 왜 서울을 봐야 되냐? 혹은 인천 투자하고 싶은데 왜 대구를 봐야 되냐? 사실 이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큰 흐름은. 이거랑 똑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이번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왜 우리나라 경제가 불경기가 왔는가? 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이제 불황장이 왔는가?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돈을 많이 풀 수 있게 되고, 미국이 이제 긴축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긴축해야 되고, 통화 긴축에 들어가면 모든 자산인 이제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에 영향을 또 받게 되고, 그다음 이제 부동산 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서울에 관심을 보이지만, 서울이 어느 정도 비싸게 되면 부산, 대구, 인천 중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많이 올랐냐 아니냐, 고평가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울이 더 이상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을 것 같을 때는 부산으로 오고요. 혹은 서울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서울에 먹거리가 없을 것 같을 때는 또 부산이나 대구, 인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도시 대비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에서 도시별 비교, 입지별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별 비교에서 약간 정답을 좀 알려드리면, 서울과 부산이요. 서울 인구가 약 1000만, 부산 인구가 약 300, 한 30, 50 이래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빠졌지만, 그래서 서울과 부산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서울과 부산은 항상 이제 2.5배에서 3.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예를 들어서 100일 때 서울이 한 250에서 350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3.5배가 차이 나면 서울이 비싸거나 부산이 싼 겁니다. 근데 2.5배 정도 차이 나면 서울이 싸거나 부산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의 이 비율을 알고 같이 비교하시면 유동성이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올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인천 이 세 개는 항상 이 세 개 도시가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대구, 인천 중에 어디가 좀 싼지 이런 것도 보면 좋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지역 분석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내림차순, 시세에서 내림차순을 해주면, 서울이 3,700이죠. 그 다음 부산이 1,200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배인지 보는 거죠. 그래서
1221 나누기 3746 이렇게 하면 한 32% 정도. 이건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3746 나누기 1221 하면 한 3배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이제 적정 대비 서울이 살짝 비싼 느낌. 네. 근데 이게 2.5에 가까워지죠. 이 배율이 2.5에 가까워지면 부산으로 유동성이 좀 오를 확률이, 아니지. 서울로 유동성이 갈 확률이 높고 3.5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면 부산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2.5에서 3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부산, 인천, 대구를 봐야 되는데 지금 대구의 평균값이 987만 원으로 대전보다 싸졌고요. 지금 인천, 부산보다도 월등히 쌉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대구가 평균적으로 싸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투자처를 봤을 때 나는 실수요 상관없고 아니면 혹은 투자다 이러면 대구를 보는 게 낫고 실수요 상관이 있는데 조금 좋은 타이밍을 보고 싶다 그러면 또 대구를 보는 이거를 보면서 이 전체 투자자들이 어디로 먼저 올지를 좀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 부산, 대구를 봤을 때는 대구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